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2월 2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및 주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뭐 살펴보기도 싫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뭐 뒤돌아보기도 싫은 일주일이지만 뭐 내용 알아볼 것은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겠고요. 자, 먼저 지금 글로벌 증시를 뒤흔들고 있는 이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긴축 속도 그리고 영란은행도 뭐 긴축 속도가 좀 빨라질 것이라는 뉴스 있고요. 긴축 속도 빨라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등에 의해서 자,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채 가격, 뭐 국채 수익률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증시는 하락하는 요런 지금 변동성 장세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 보통 주식 투자할 때 미국 금리 정도만 쳐다보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자, 이제 국채까지 좀 하나 더 살펴보면서 좀 당분간은 증시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자,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했죠. 자, 어제였나요? 임효준 남자 쇼트트랙 1500m에서 금메달 소식도 들려왔고, 자, 좋은 소식 들려왔는데, 자, 한국 선수들의 좋은 소식들과 함께 자, 증시에서도 좀 좋은 소식 같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2심 선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 받아서 구속됐었고요. 자,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나오면서 결국 약 1년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석방 이후에 삼성에서 뭐 투자 소식도 들려오고 했는데 여전히 요 이슈는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다스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런데 뭐 이거 전체적으로 삼성 그룹과 관련된 뉴스는 국내 증시에서 시총을 워낙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가 뭐 시총 엄청난 큰 비중 차지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관련된 뉴스들은 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자.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미국이 결국 연방정부 예산안 가결되었습니다. 자, 표결이 조금 연기되면서 한 반나절 정도 셧다운에 다시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표결 결국 붙여지면서 예산안 가결되었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와 그 다음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등에 의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090원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좀 1060원대 정도 내외에서 바닥을 찍고 좀 상승 보이고 있는데 한 1100원 정도 내외에서 좀 안정세를 보인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국내 주식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급락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뭐 중국, 일본 등 글로벌 증시가 미국발 급락에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한 6.4% 정도 급락했고 코스피 뭐 162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불과 2주 전에 2600을 돌파하면서 뭐 3천 정도를 얘기하는 장밋빛 전망이 나왔으나 지금 결국 2,300대 중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800대 중반 정도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증시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급락 중에 있고 향후 방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뭐 상당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코스닥 시총 1위였던 셀트리온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했고요. 코스피 이전 상장 이전에 뭐 제약바이오를 비롯한 셀트리온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시총 3위 자리로 옮겨왔습니다. 현대차 밀어내고 시총 3위까지 올라왔고요. 셀트리온이 위로 더 올라가기는 어렵죠. SK하이닉스랑 시총 차이가 지금 좀 있기 때문에 시총 2위 자리를 넘보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만약에 셀트리온이 여기서 조정이 좀 나온다면 시총 순위가 조금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KRX 300 지수가 출범했는데요. KRX 300 지수 출범하는 날 코스피, 코스닥이 또 한번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 이슈는 시장에서 좀 묻혔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을 아우르는 새로운 지수가 출범됐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들 흐름을 조금 살펴보면서 어느 종목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찾아보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옵션 만기일 앞두고 시장 변동성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방 베팅은 뭐 엄청 수익을 봤을 것이고요. 또 상방 베팅을 했던 투자자들은 반대로 뭐 다 날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한 2% 음봉, 그 다음에 이번 주에 한 6%짜리 급락하는 또 장대 음봉 나왔는데 또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은 지수가 뭐 빠르게 하락하기는 했지만 오른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내려왔다는 느낌은 많이 들고 있지 않은데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시장 방향성이 나올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일단 저희 증시 마감된 이후에 미국 증시가 한 1%대 반등 성공했고요. 자, 미국 증시가 일단 반등을 성공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전 저점 자리가 있습니다. 전 저점이 한 2320각 정도 되는데, 자, 이왕 이렇게 증시가 내려온 김에 사실 조금 더 내려와서 요 자리를 확인을 하고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것이 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설프게 반등, 단기 반등 조그만 거 나오느니 전저점을 확인하고 찍고서 올라가는 것이 더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뭐 이제 한 2%만 내려오면 전저점 부분까지 내려오죠. 2% 정도면 지금까지 급락한 거에 비해서는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겠지만, 일단은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단기 반등 뭐 꿈꾸고 있을 테니까 뭐 빠르게 내려온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올라갔다가 뭐 다시 내려왔다가 찍고 갈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요 2320 정도 자리가 뭐 차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해 보는 자리입니다. 자, 국내 증시 기업들 실적 워낙 좋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시장과 다르게 거품이 끼어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생각에 추가 하락보다는 저는 단기 반등, 뭐 장기적으로는 사실 방향성을 알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 미국 증시만 더 이상 좀 흔들려주지 않는다면 내려올 만큼 다 내려온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시장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사실은 코스닥이 문제입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상황이 아직은 조금 더 나아 보이는데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코스피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고, 자, 코스닥 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 뭐 단기간에 오른 거에 비해서도 뭐 조정이 그렇게 깊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요거는 그냥 조정 정도로 바라보는 것이지, 이게 뭐 시장의 하락으로 완전히 전환했다라고 보는 것은 뭐 차트로 봤을 때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자, 결국에는 뭐 지금 국내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가, 자,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뭐 미국 일단 뭐 금리 인상 이런 걸 다 포함을 해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증시가 좀 하락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결국 미국이 어느 정도 안정세가 돼야지 국내 증시도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뭐 국내 자체의 모멘텀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결국에는 미국과 그다음 외국인들의 수급, 요거 두 가지로 국내 증시가 당분간 좀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왕 본 김에 뭐 다른 종목 같은 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외국 지수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보면 저희와 뭐 2주간 장대 음봉 나온 것은 마찬가지고요. 나스닥은 지난주죠. 지난주에 2주 전에 3.5%, 지난주에 5% 이렇게 해서 한 8.5% 정도 하락했네요. 저희 증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고, 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4%, 5%, 한 9% 오히려 국내 증시보다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뭐 3.8%, 5.1%에서 2주간 한 9%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자, 미국이 이렇게 급락하는 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국내 증시가 좀 덜 빠진다라는 생각 들고 있고요. 뭐 하지만 미국 증시를 보면 우리나라 증시보다는 훨씬 많이 오른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자, 미국에서는 기업 실적 대비해서 좀 거품이 끼어 있다는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항상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었듯이 계속 싸다가 작년에 이제 조금 반등을 했는데 기업 실적이 그거와 발맞춰서 함께 같이 엄청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국내 지수 자체도 저평가라는 판단이 나올 정도로, 자, 그렇게 많이 빠질 만한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우리가 뭐 미국이나 글로벌 증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자, 미국, 특히 미국이죠. 미국 증시와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 요거 두 가지 같이 잘 살펴보면서 자, 투자 전략 세워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뉴스에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뭐 국채 금리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에 뭐 이렇게 국채 수익률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자,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나 이런 뭐 수급에 대해서 살펴봐야지 차트적으로 바라보기는 조금 분석하기는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만, 굳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여기 30포인트 정도 되는 요 정도 자리에 정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자리 찍고 다시 좀 안정세를 찾아간다면, 자, 증시도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한번 갖다 붙여봤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하락장을 좀 예상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이 긴축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금리를 올려서 우리나라랑 역전금리 현상이 나타난다면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이탈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자, 반면에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인데 그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또 뒷받침된다면 거기서 뭐 증시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증시라는 것이 저는 기업 실적보다는 항상 수급에 의해서 많이 움직인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에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이탈이 계속 된다면 조금 하방 쪽으로도 어느 정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단기간에 내려올 만큼은 거의 다 내려온 것 같고, 자, 여기서는 뭐 반등이 최소한 5% 정도, 한 2,500 정도는 코스피 기준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시장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다가오는 주에는 설 연휴 있죠. 설 연휴 있기 때문에 한 3거래일 정도 열리고 설 연휴 이후로는 강한 반등 나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고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